그러니까 요거 잠깐 넘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한 가지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뭐냐면 비공유 전자쌍 꼭 체크할 것. 그래서 구조 같은 거 나타날 때 이렇게 친절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험에서도. 그러면 뭐 NH3라고 나타내지. 그러면 이제 NH3야 우리가 다 아니까 설마 저걸 내가 흘리겠어 하는데요. 많이 흘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비공유 전자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실제로 피트 문제에서도요. 비공유 전자쌍, 그다음에 수소 결합 개수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볼 것 같잖아요. 근데 문항 중에 그게 들어가서 정말로 어떻게 각도가 변하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없는 거 찾고 그다음에 수소 다 가르쳐줬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골격만 그릴 거잖아요. 이 골격 안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골격 안에 전체 수소의 개수가 몇 개가 있는지도 찾을 수 있게 루이스 이런 전자쌍이나 구조 같은 거는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요게 상당히 좀 이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요 포멀 차지 플러스 그다음에 입체수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한 호흡에 좀 가야 되네요. 스토리가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시간은 뭐 50분 다 돼가지만 조금 시간이 초과돼도요. 거기까지는 줄거리를 다 하고 갈게요. 형식전화 계산하는 거는 물론 일반화학에도 나오고요. 유기화학에도 나오고요. 무기에도 공통적으로 나와요. 굉장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어렵진 않겠죠. 형식전화를 근데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형식전화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밸런스 일렉트론이라고 해서 최외곽의 전자의 개수들이에요. 제일 바깥의 전자의 개수들. 안에 건 관심 없잖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L은 럼페어예요.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 자,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 못 찾으면 이 형식 전화도 못 하겠죠. 그럼 구조도 못 그리겠죠. 자, 그 다음에 S는 shared 일렉트론이에요. shared.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전자의 개수들이에요. 그러면 밸런스 일렉트론에서 럼페어 일렉트론 빼고 shared 공유되어 있는 애의 절반을 빼면 그게 이제 각각의 형식 전화가 나오는데 형식 전화의 규칙상 가능한 한 형식 전화가 어떻게 돼야 된다? 막 화려하게 마이너스 2, 플러스 2 나오는 그런 형식 전화를 가지고 있는 구조들은 사실상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별로 안정하게 있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막 보통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구조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형식 전화를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가지고 구조를 그리라 그러면 희한하게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와요. 만들어져요. 막 12개 이상씩 나오는 구조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진짜가 누굴까를 찾아야 되죠. 그때는 누구를 의존해야 돼요? 형식 전화를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항 중에서요. 선생님들한테 임의의 원소 어떤 임의의 화합물을 줬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뭐 AX3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구조가 뭐뭐 나올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NH3H2O 아닌 이상은 조금 더 구조가 커지잖아요. 그럼 구조가 여러 개가 실제로 나와요. 근데 맞아요. 그게 다 루이스 옥텟트 규칙에는 다 맞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맞는 걸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식 전화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 전화를 찾으시고요. 그 형식 전화가 화려하지 않은 애. 제가 말하는 화려하지 않다는 거는 막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거보다는 000 있는 애가 실제 구조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형식 전화하고 관련해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바로 공명이에요. 조금 빠른 감이 있죠. 이게 내용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잠시 포즈 했다가 시청을 하시거나 공명을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때 이 형식 전화를 이용을 해보시면은 이거 실제로 해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리면 오존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산소라든지 오존이 딱 좋네요. 다른 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오존 같은 경우에는요, 공명 구조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구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형식 전화를 계산해 봤더니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걔네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 형식 전화도 똑같네? 구조가 다른 듯 했는데 형식 전화를 보니까 형식 전화도 똑같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얘는 같은 구조, 공명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 구조는 형식 전화까지 똑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요. 문제 내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심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내는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가야 유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줄 알았더니 형식전화 우습게 봤는데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또 이런 게 있네. 그래서 나오는 문제들이요. 이런 거 갖고 연습을 해 두시라는 거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찾아 두시라는 거죠. 찾아야 돼요. 지금 이런 거는 간단하니까 바로 딱딱해서 8개 만들면 되니까 s 오비탈의 형식전화, 이게 지금 뒤에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들어갈 건 없을 거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죠? 이거 그리는 거는 틀림은 없어요. 틀리는 거는 아니에요. 뭐 여기다 그리거나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빗가서 그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 상관없는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형식전화 어디를 찾아야 될까요? 산소 어디? 그 여덟. 여기는 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 형식전화 찾아주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있어요. 그러면 얘는 둘러싸야 되겠네요. 그죠? 둘러싼다고 했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개성껏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네, 놓치지만 마세요. 개수에 있어서는 되게 웃을 것 같은 이런 문항은 주관식으로. 우리 문항 다 주관식이긴 하지만 네, 이런 문항은 주관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베스퍼 이론이죠. VS EPR 모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VS EPR 모형을 일반화해서 하려면 학생들 하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입체수를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우질 않기 때문에 애들이 그냥 희한하게 그려요. 근데 또 맞아요. 또 그렇게 그려도 그게 더 신기해요, 저는. 근데 몇 개 안 되니까 외웠겠죠, 일반학 정도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거 베릴륨 중심으로 해서 베릴륨의 체외각의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CL에서 혼자 있는 애하고 결합을 해서 직선형을 만드는 수밖에 없지, 여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선형이야. 그래서 180도 구조, 뭐 이런 구조 알죠? 그 다음에 붕소를 중심으로 해서 붕소의 체외각의 전자 3개 있으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런 거는 120도의 평면 구조를 하고 있겠거니 하고, 이런 거는 이제 메테인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사면체 구조. 이게 같으면 정사면체고 뭔가 다른 애가 있으면 이제 사면체 구조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 그거죠. 그래서 만약에 모든 주제는 이거를 문항으로 보세요. 그러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자, 베스퍼 이론의 베스퍼 모형들이 이거라라고 만약에 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왜 이런 모형이 생기는가? 에 대한 답을 이제 한번 잡고 찾아봐야죠. 왜 이렇게 될까요? 이 구조는 그냥 그리면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얘도 내가 그리려면 평면 이런 것도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저런 평면 삼각형이며 사면체 모양을 할까? 그 가장 정확한 정답은 제목 안에 있어요. 그쵸? 전자쌍 반발. 그러니까 쟤네들이 반발을 어떻게 하려고 해?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 옆에 나랑 비슷한 애가 있어가지고 불편해지면은 거리를 두는 거죠. 근데 그 거리를 제일 잘 두는 애가 누구냐면 비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이 아무래도 이렇게 전자쌍에 대한, 전자에 대한 성향이 확실하다 보니까 아주 반발력이 커요. 그래서 비공유는 멀어지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 반발력이 큰 거는 비공유, 공유. 그 다음은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들 다 전자가 체외곽에 이제 있는 애들이고, 이런 것들이 서로 반발력을 최소화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입체적인 구조를 선호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구조였으면은 얘가 결합각이 몇 도가밖에 안 되겠어요. 90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입체적으로 사면체 구조로 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109.5도의 안정한 결합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그런 배열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기화학에서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유기화학에 이거를 제가 끌어온 이유가, 요걸 하고 나면은 입체적인 구조를 한 번에 샥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무기할 때는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따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을 반복해서 하지는 않고요. 여기서 베스폰 모델에서 SN이라는 게 바로 스테릭 넘버, 입체 수예요. 그래서 이 입체 수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중앙에 붙어 있는 아톰에 결합이 되어 있는 아톰들의 수, 중앙 아톰에 붙어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중앙 아톰에 붙어 있는 얘네들의 원자들의 수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롬페어. 중앙에 우리는 항상 중앙만 관심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이제 이런 거 질문을 드리면요, 주관식으로 센트럴 아톰은 자꾸 생각 안 하고 다른데 아톰들까지도 카운트하셔가지고 헷갈려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중앙 아톰에 있는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 있느냐, 그리고 나한테 붙어있는 식구가 얼만큼이냐, 그걸 다 카운트하시면 돼요. 그게 입체수예요. 자, 얘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죠. 공통점은요, 원자 개수, 붙어있는 개수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체수의 정의에 의한다면 얘하고의 입체수는 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죠? 예,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그래서 이 입체수 가지고는 우리가 결합선수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항 중에 그거를 표현해야 되는 문항이 있다면 그거는 유기학 부분에서 나오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울 정도로, 왜냐하면 이거 입체는 지금 무기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무기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심은 좀 해두셔야 되겠죠. 입체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를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구조는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평면 구조인지 사면체 구조인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수를 가지고 그 입체적인 구조를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자.